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정치인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볼 법한 그런 냉철하고 완벽해 보이는 정치인들. 그들에게도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는 약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강민호 의원은 4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정계를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희망이 생기는 듯했고, 그의 정책은 언제나 정의와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다음 대통령감이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그가 정치에 입문하기도 전에 사랑했던 여인 윤서진이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연히 재회한 날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떨리게 했습니다. 41세가 된 윤서진은 더 성숙해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싱글맘으로 아픈 딸을 키우며 전 남편이 남긴 빚까지 짊어진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민호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서진의 딸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재회는 어느새 다시 사랑으로 번져갔습니다. 의원님, 이번 표결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기훈 정책보좌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오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서진의 딸이 다니는 병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병원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훈의 말에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마음이 그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정이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서진의 딸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서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민호는 그 미소를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한 번의 타협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의원님, 병원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사안이 있습니다. 최기훈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지만 그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를 봐주는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인사청탁, 예산 배정, 심지어 불법 기부금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매번 고민했지만 서진과 그녀의 딸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어느 저녁 한강변을 걷던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서진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서진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에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와 지수를 도와주시고. 서진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사람. 그는 이미 자신이 믿었던 가치를 수없이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손을 잡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과 신뢰가 담긴 눈빛이 그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강민호 의원의 불법 로비 의혹, 증거 확보됐다. 그날 아침 모든 언론은 민호의 스캔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비밀 거래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쏟아지는 전화벨 소리를 무시한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순식간에 밝혀진 것 같은 공포가 그를 휩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을 믿었는데. 서진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뉴스를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을 위해서였다고.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론은 이미 그를 위선자라고 단정하고 있었고 지지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서진마저 그를 의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기호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그리고 최기훈이 처음부터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을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승인했던 모든 불법 거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동기까지. 하지만 한 가지, 서진의 이름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저 그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었으니까요. 왜 그랬어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호 앞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과 지수를 지키고 싶었어요. 서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들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원칙을 저버린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민호의 말에 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의와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는 것을요. 강민호 전 의원, 오늘 구속 여부 결정됩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딸 지수가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강 아저씨가 우리 때문에 그런 거라면 우리가 가서 말해줘야 하지 않아? 17살 소녀의 목소리는 어른스러웠습니다. 서진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민호의 지지자들까지. 모두가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정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서진과 지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불법 로비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판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민호의 시선은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그녀가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지만 변호사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기훈이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최기훈 증인, 강민호 피고인이 받은 모든 뇌물과 불법 거래는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기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김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단지 그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고 강민호 의원은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김 회장이라면 현재 여당의 실세이자 자신의 정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민호 의원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윤서진이라는 여성과 그의 딸이었죠. 그들을 이용해 민호 의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훈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딸이 다니는 병원부터 서진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모두 조작되고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조종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원칙을 저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윤서진 씨는 이 계획에 가담한 것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기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주변에 어려움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민호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들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최기훈의 증언으로 인해 민호에 대한 주요 혐의는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되었고,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비록 함정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가 내린 결정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진 씨, 죄송합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된 사이 민호는 복도에서 서진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용당한 거예요, 민호 씨. 당신도 저도.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선택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설령 함정이었다 해도 제가 그 원칙을 저버린 것은 사실이니까요. 민호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과 지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저희를 위해서. 정말 미안해요. 서진의 작은 속삭임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엄마, 저기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수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복도 저편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세요. 지금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자신이 왜 그녀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강민호 전 의원, 함정에 빠졌다. 배후에는 김 회장이.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이번에는 다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최기훈의 폭로로 인해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민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왜 함정에 빠졌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가 지지율 1위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자 현 여당의 실세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함정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민호는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태도에 대중은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모든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민호의 기자회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서진의 관계,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 많은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민호가 이토록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서진 씨와 그녀의 딸은 이 모든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입니다. 그들의 삶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질문은 윤서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인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민호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서진 씨, TV 보고 계세요? 서진의 친구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텔레비전 화면 속 민호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신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모습에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엄마,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17살 소녀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강민호 전 의원의 충격적 고백 이후 여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의 솔직함에 호응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의 분석이 뉴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의 솔직한 고백은 예상외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려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오늘 법정에 특별 증인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재판이 재개된 날 법정 밖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의 향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문이 열리자 서진과 지수가 증인으로 입장했습니다. 증인 윤서진 씨, 강민호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은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0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민호 씨는 아직 정치인이 아니었고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여러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재회했을 때 그는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딸의 병원비 문제, 집 문제, 그리고 당시 겪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최기훈과 김 회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그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진의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음 증인 윤지수 양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7세 소녀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의외로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강민호 의원님이 저희를 돕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원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희를 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지수의 명확한 발언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제가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악용한 것은 최기훈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 상태를 더 심각하게 보이게 했고 민호 아저씨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수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를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가 자신과 어머니를 진심으로 도우려 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강민호 의원님은 제게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진실이었다고 믿습니다. 지수의 마지막 말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선택이 모두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적어도 서진과 지수에게는 그 마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조직적인 함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판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민호는 법정 뒤쪽에 앉아 있는 서진과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민호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민호 자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강민호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 그러나 정계 복귀는 어려울 듯. 뉴스 헤드라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판결이 적절하다는 여론을 전했습니다. 비록 민호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계획된 함정이었고 또한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기회를 줄 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원을 나오는 민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치는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생겼고 이제는 정치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서 있는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치를 그만두실 건가요? 많은 지지자들이 아직도 의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른 기자의 질문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 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호 씨. 기자들이 모두 떠난 후 서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정치를 그만두실 건가요? 서진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네요.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정치인으로서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보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지수가. 서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진과 지수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죠? 서진의 말에 민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제가 처음 꿈꿨던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법률 상담소 같은 것을 열고 싶어요.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한 시민으로서 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괜찮다면 같이 하면 어떨까요? 서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호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 역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수도 이제 곧 대학에 진학하니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민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년 후 희망 법률 상담소 개소. 작은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호와 서진이 함께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 정치인이었던 강민호가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윤서진이 함께했습니다. 냉철한 이미지와 강직한 태도로 대중의 신망을 얻고 있는 차세대 정치인의 사랑.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희망법률 상담소에서 민호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일은 정치를 하던 때보다 더 보람찼습니다. 특히 서진이 함께하면서 상담소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 김 회장이 결국 구속되었대요. 어느 날 아침 서진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민호를 함정에 빠뜨린 김 회장이 결국 다른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호는 신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라면 분노와 복수심이 일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민호 아저씨, 합격했어요. 어느 날 지수가 상담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 19살이 된 그녀는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수를 꼭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저씨처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지수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에서 민호는 소박한 축사를 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둘의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는 소중한 이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 씨,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만남은 처음부터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진이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 헤어짐, 그리고 20년 후의 재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두 사람은 상처도 받았지만 더 강해졌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강민호 전 의원, 5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 드러내. 한 신문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민호는 이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법률 상담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의 경험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호는 지역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사랑 때문에 실수했지만 또한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청중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녀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